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000여 명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확진자 중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131명을 포함해 183명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니 간츠 성백당 대표가 정부 구성 시한을 넘기자 리블린 대통령에게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리블린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구성 시한 연장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스라엘은 이제 1년 안에 4번째 선거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추가로 팔레스타인에 의료물품 제공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목적의 의료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사이에 내린 서리가 녹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000여 명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확진자 중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131명을 포함해 183명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12일 저녁 기준으로 11,145명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402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131명을 포함해 183명이 심각한 상태이고 155명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보건부는 사망자 수는 12일 기준으로 105명이며 하루 새 4명이 추가되었다며 최근에는 전 이스라엘 최고 랍비인 엘리야후 바크시 도론이 79세의 나이로 희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인의 수는 264명이 증가해 1,62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같은 날 저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수심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며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제한과 검역 제한을 준수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셰바르 시만토브 보건부 국장도 성명을 내고 오랫동안 집에 머무르는 것은 어렵지만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월절 기간인 12일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와 유월절 휴가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보건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만토브 국장은 휴일 동안 모임을 갖는 것은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한다며 우리는 규율을 지킨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았고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앞으로 10일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니 간츠 성백당 대표가 정부 구성 시한을 넘기자 리블린 대통령에게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리블린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구성 시한 연장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스라엘은 이제 1년 안에 4번째 선거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12일 간츠 주도 연립정부 구성 시한이 만료되자 대통령에게 구성 시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13일 새벽 구성 시한이 만료된 후 양당 대표와 논의한 후 간츠 당대표의 14일간의 정부 구성 연장 요청을 거절한다며 양측이 연립정부에 서명하는 데 근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해당 성명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연정 구성권을 부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크네셋 의원 120명 중에 과반의 지지를 얻는 총리 후보를 찾거나 1년 안에 4번째 선거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리블린 대통령은 간츠 당대표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구성 과제를 크네셋에 돌릴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간츠 당대표는 구성 시한이 끝나가던 지난 11일 코로나19의 팬데믹과 유월절 기간이 겹치면서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지연된 것에 대해 리블린 대통령에게 2주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츠 당대표는 지난달 말 정치적, 보건적, 사회적 위기로 인해 개인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면서 네타냐후와 통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밝히면서 크네셋 의장에 선출되는 등 비상통합정부에 대한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당대표는 사법부 인사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논평가들은 리쿠드당이 간츠 당대표의 권한이 만료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고 성백당은 가능한 빨리 정부 구성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우리는 리쿠당의 법치주의나 제시한 기본 원칙에 해가 가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블린 대통령의 성명이 있은 직후 다음 날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네타냐후 총리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서가 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알렉스 스타인 고등법원 판사는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구성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진정서는 시기상조라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좌파 연립정당인 노동 메레츠 게셰르에서 탈당한 오를리 레비 아베카시스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종교연합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리블린 대통령이 바로 정부 구성권을 의회에 넘길 것을 시사하자 리쿠드당은 우파 연합에도 구성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9월 54석의 지원을 받은 간츠에게 권한을 준 것처럼 59석의 지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권한을 이관하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가 추가로 팔레스타인에 의료물품 제공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목적의 의료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사이에 내린 서리가 녹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9일 터키 정부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의료장비 판매를 승인했다며 이스라엘 화물기 세대가 터키 남부 인시릭 공군기지에 착륙해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와 보호장비들을 싣고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아흐마드 TV 이스라엘 크네셋 의원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의료 장비 지원과 함께 터키에 고립된 아랍계 이스라엘 학생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데 대해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터키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에르도안이 이스라엘 정부의 장비 부족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최근 몇 년간 앙카라와 예루살렘의 관계가 해빙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고, 일각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터키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러한 인도적 조치는 레제프 타이프 터키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이 터키 정부가 팔레스타인 당국에 별도로 유사한 장비를 보낼 수 있다는 조건을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터키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 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난 7일 학생 110여 명을 태우고 이스라엘로 향했고, 이는 이스라엘 항공교통이 중단되기 전 이스라엘 영공으로 진입한 마지막 비행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당 매체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03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터키는 이슬람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군과 이스라엘군은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자 지구에 하마스 지원을 목적으로 향하는 터키 상선에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급습하면서 터키 민간인 10여 명이 사망하자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이후 터키는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특사 소환, 합동 군사 훈련을 철회하면서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은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시리아 골란고원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격적 행위의 책임은 시리아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10일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 테러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 골란고원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아비하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 정부군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돕고 있고 시리아 골란고원 지역을 테러단체 헤즈볼라의 발판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대변인은 첨부된 영상을 통해서도 루아우 알리 아흐마드 아사드 시리아 정부군 신임 1군단 사령관이 헤즈볼라 남부 사령관인 하즈 하셴과 함께 헤즈볼라가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적지를 둘러보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또 아드라이 아랍어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의 협력으로 시리아와 골란고원 지역에 주둔하는 것은 테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스라엘은 이 같은 참호 구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골란고원 주둔을 허용해준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도 아드라이 대변인은 시리아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공격적 행위의 책임은 시리아 정부에 있다며 단 한 번의 경고로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공보센터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언급한 하즈 하셴 헤즈볼라 사령관은 무니르 나이마 알리 샤이토로 확인됐고, 그는 자금 지원을 받아 시리아 남부에서 2018년부터 무장대원 3,500명을 모집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셴 헤즈볼라 사령관은 2013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왔고 2000년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작전부대 부사령관이었다가 2차 레바논 전쟁이 발발하자 정예 바드르 부대의 부사령관으로 진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헤즈볼라 배후 추정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북부 사령관 고위정보 장교들은 헤즈볼라의 골란 프로젝트가 지난 여름 시리아 정부군의 골란고원 재점령 이후에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해당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은 골란고원 지형에 익숙해지는 것과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관측소와 진지를 구축하고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정보당국은 또 비밀 프로젝트에 연루된 공작원들은 내전에 사용될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공작원들이 이스라엘 지역사회에 침투해 민간과 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혀 전선이 이스라엘 내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